안녕하십니까, 최대입니다. 이번 주 전국이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집집마다 걱정이 하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경제 매거진에서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올여름 21번째로 전력 수급경보가 발령됐다. 14시 15분부로 주의 단계를 발령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올여름 전력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이제 전략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온도만 갖고 에너지 갖고만 따지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전기를 아끼면서 한여름 더위도 잡는 방법. 똑똑하게 여름나는 비법을 알아본다. 이재현 아나운서, 이 에어컨을 틀게 되면 더위는 해결이 되는데 이 나라적으로 볼 때도 전력난이라고 하고 또 전기요금도 무섭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은행이나 대형마트로 피서가는 것도 이제 옛일이 됐는데요.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온 이때 더위 그리고 전기와 고군분투하는 현장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전 8시 출근길. 아직 인파가 모여들기 전인데도 지하철엔 연신 부채질하는 사람들뿐. 더워요. 네, 되게 더워요. 사람도 많고. 칸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지하철 실내 온도는 약 32도. 적정 온도인 26도에 비해 무려 6도 이상 높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른 것이니 무조건 냉방을 고집할 수가 없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이곳 지하철도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전기 아끼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폭염이 덮친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 1도 상승 시 전력 수요는 100에서 150만 킬로와트씩 급증한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전력난의 최대 고비는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사이.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 발전소 1개의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 발생에 대비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사용량 제한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휴가 분산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부터 관공서와 은행, 호텔 등은 냉방 온도를 26도로 제한했다. 여기에 지난 5일부터는 대기업이나 백화점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하루 4시간씩 전력 사용량의 최대 15%를 줄이도록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 사용이 많은 곳에선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짜내고 있는데 경기도에 위치한 한 휴게소는 지난 6월부터 옥상에 차가운 지하수를 수시로 뿌린다. 건물이 받은 열을 식히면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 시원한 지하수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지하수가 이 지붕을 식히고 이 밑에 있는 그 공기층을 냉각시키면서 매장에 그 기운을 뿌리거든요. 전기를 아끼기 위한 노력은 일반 가정도 예외일 순 없다. 여름철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최근 2년간 4차례나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 인천에 사는 유성래 씨는 무더위가 심해질수록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유는 바로 전기료 폭탄 때문. 지난 겨울 워킹맘인 딸을 대신해 손자 준우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들인 전기 제품만 4가지. 이 때문인지 올 1월에는 전기요금이 36만 원까지 나오기도 했다. 우리 딸도 이렇게 좀 엄마 전략해서 쓰자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애기한테 필요한 거니까 또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특히 이달 들어 에어컨을 트는 횟수가 부쩍 늘어 또 전기료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불안불안하다. 겁나죠. 예. 에어컨 때문에 이제 또 돈이 많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이 뛰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난 여름 전기료 폭탄을 맞았던 이선녀 주부. 하지만 올여름은 다르다. 선풍기 틀 일조차 별로 없다는데 유독 더위를 안 타는 건가 하고 보니 실내가 꽤 선선한 편이다.
어머니 더우신데 선풍기는 왜 끄세요? 아유, 덥긴 뭐가 더워요. 저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놔요. 하루 종일 에어컨 틀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텐데. 공짜예요. 네, 저희 집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이선녀 시대 공짜 에어컨은 바로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식물들. 그리고 작은 방 창문에 붙여진 에어캡이라는데. 그렇죠. 작년에 전기요금은 한여름에 한 20만 원 이상 세를 냈는데 올해는 한 8만 원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많이 이제 절감이 된다라고 봅니다. 에어캡이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일반 유리창 일부에 에어캡을 부착한 뒤 일사량과 적외선 투과율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적외선과 일사량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다. 즉 외부의 뜨거운 열이 내부로 투과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면 식물은 어떨까? 먼저 아무것도 없는 밀폐된 공간의 온도는 27.4도. 같은 조건의 공간에 식물을 넣은 뒤 온도를 비교해봤다. 1시간 후 식물을 심어놓은 쪽이 2도가량 떨어졌다. 이는 식물 내부의 수분이 기공을 통해 외부로 날아가기 때문인데.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같이 뺏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원리를 이용해 식물 사이의 공기를 내보내주는 공기순환 시스템을 개발했다.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 잘 자라는 활쏘니나무, 관음죽 같은 관엽식물이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 정화에도 효과적이다. 전기료 폭탄 예방을 위해선 새는 전기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유성래 씨 집에 에너지 컨설턴트가 방문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전문가들. 에너지 컨설턴트가 꼽은 성래 씨네 새는 전기 주범은 바로 아기용 세탁기. 특히 아기 옷들이다 보니까 어머님들 다 삶으세요. 근데 그냥 세탁할 때는 504와트 정도인데 삶으면 제가 2300와트가 돼요. 그러니까 2kW가 넘어버리죠. 전력 소비량 차이만 무려 4배 이상. 이처럼 전력 사용량을 알면 그만큼 전기를 똑똑하게 아낄 수 있다. 가정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보니 3위는 에어컨, 2위는 냉장고, 1위는 의외로 전기밥솥이다. 밥솥의 경우 보온 기능 소비 전력만 약 65와트, 하루만 사용해도 약 2kW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는 선풍기 30대를 1시간 동안 트는 것과 같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밥을 이제 적게, 양을 적게 해서 그때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드시고 보온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2위인 냉장고는 불가피하게 하루 24시간, 365일 가동해야 하는 가전. 냉장실은 음식물이 많을수록 전력 손실이 커지므로 60% 이하로 채우는 것이 좋다. 반대로 냉동실은 빈틈없이 채워야 전기를 덜 쓰고 냉기를 잡아둘 수 있다. 그 외에 안 쓰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뽑아 대기 전력을 줄이면 연간 사용량의 10%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아낄 수 있는 전기는 한계가 있기 마련. 최근엔 집을 지을 때부터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기도 한다. 한 연구용 아파트. 미래형 아파트의 그런 것 개념으로 우리가 초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타입으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곳엔 안이 아닌 창밖으로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으로 바깥의 열을 차단해주는 기술이다. 실제 블라인드를 열어놓았을 때 28도로 빨갛게 나타나던 것이 블라인드를 내리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랗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블라인드를 그 창 안쪽에다가 치면 일사가 들어와서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퍼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창 밖에다가 쳤기 때문에 일사가 아예 밖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좀 더 시원한 이런 환경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지은 집 덕분에 전기료를 아끼고 있다는 최주옥 주부. 푹푹 찌는 더위에 집안에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사는데 선풍기 한 대 돌아가지 않는 이 집. 아무래도 좀 덥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집안에도 이거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예, 저희는 좀 고장난 선풍기 하나랑요. 에어컨도 없습니다. 냉난방 에너지를 아끼고 전기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집. 바로 첨단 단열 공법을 적용한 이른바 패시브 하우스다. 그 에너지 절약이 그 정도로 90% 이상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위 걱정 없는 이 집의 비결은 삼중 유리와 단열재. 외부의 더운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이다. 단열재는 일반 주택의 3배 두께로 여름철 뜨거워진 공기가 들어올 틈이 없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도 한다.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은 매월 300kW, 매달 약 5만 원의 전기료를 아끼는 것이다. 실제 같은 조건의 3인 가족이 사용하는 평균 전기료와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된다. 경제적인 면도 너무나도 좋고요. 저는 그리고 삶의 질도 너무나도 좋아졌고요. 생활 속 작은 습관에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전기료를 아끼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전기를 무조건 안 써서 아끼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아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100kW씩 넘을 때마다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중간인 300kW를 넘게 되면 최저 단계보다 요금 차이가 4.5배까지 나니까요. 월 전기 사용량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달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수백여 점의 미술품이 압수되면서 미술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는데요. 여러 차례 이 대기업 비자금 의혹에도 연루됐던 미술품 재테크. 과연 부자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취미 즐기고 돈도 되는 미술품 재테크의 세계 소개해드립니다. 고미술 작품 경매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25천 나왔습니다. 21억 들어갑니다. 21억.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던 미술품 투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압류하는 등. 하지만 지난달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수백 점의 그림들은 새삼 미술품과 검은 돈의 관계를 세인들의 화제에 올려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초고가 그림들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이에 질세라 올해 CJ그룹의 비자금 수사 때도 앤디 워홀 등 세계적 거장의 그림들이 등장했다. 재벌과 정치인들이 그림을 사재기 하는 이유는 뭘까?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그에 따라서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꼬리가 달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상속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 평가가 매우 어렵죠. 올해부터 6천만 원 이상 작고한 작가의 제품을 거래 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 일단 사두면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즉 투자 가치가 크다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미술품 재테크가 그저 은밀하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그림은 저희들은 이제 큰 그림은 좀 많이 구매를 못하지만은 조그만 그림들은 이제 구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면 일단 집에 걸어놓으면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집안 가족들도 같이 봐서 감상도 하고 나중에 팔아서 또 양도 차익을 또 감안할 때도 있고. 미술품 재테크 정말 수익이 나는 걸까? 30년 가까이 미술품 재테크를 해오고 있다는 오정엽 씨. 화가를 꿈꾸던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그림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1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 1호에 한 1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억 단위 이렇게 가죠. 알려지지 않은 실력파 작가를 찾아내는 게 그의 투자 노하우다. 작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미술품 투자는 주식, 부동산보다 더 높은 평균 수익을 내고 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수익률. 작가의 활동 역량이나 여러 가지 인지도 상승에 따라서 작품 가격도 같이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청경주 화백 같은 경우에는 30여 년 만에 무려 400배가 올랐고요. 박수근 38, 38입니다. 45억 2천만, 45억 2천만 낙찰입니다. 세부번호. 심지어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 같은 경우는 2007년 무려 45억 2천만 원에 팔리며 현존하는 국내 최고가 미술품이 되기도 했다. 물론 다른 재테크처럼 미술품 역시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있지만 그림이 주는 미적 가치를 감안하면 손해는 아니라는 오전 없이. 주식은 잘못되면은 그냥 제로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미술은 제로화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미술은 감동도 하고 재테크도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도 있는 미술품. 대체 어디서 사야 할까? 전문가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구매 경로를 거듭 강조한다. 미술품 판매 행사인 아트페어를 비롯해 상시 판매가 이루어지는 갤러리, 입찰 경쟁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경매 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미술품 거래의 대중화와 함께 온라인 경매도 활성화되고 있다. 화가 또는 소유자로부터 경매 의뢰가 들어온 작품을 사진에 담아 홈페이지에 올려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루에 대충 저희가 경매는 한 25점에서 30점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판매는 대략 한 10점에서 많으면 20점 정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프라인 경매에 비해 다양한 가격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미술품의 대중화가 나온 또 하나의 트렌드. 바로 미술품 재테크 동호회가 늘고 있는 것. 작품에 대한 감상과 토론까지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다. 미술 쪽으로 이렇게 재테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정보를 공유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이렇게 올바른 투자였는지 아니면 좀 자기만의 생각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미술품 재테크 역시 정보가 곧 돈이 되고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 미술품 투자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원칙도 있다. 먼저 투자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 본인 연봉의 한 1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하지 않는 선일 것 같습니다. 미래가 유망한 젊은 작가들의 소액 작품을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자나깨나 가짜를 경계하는 것도 필수다. 전문가들도 깜빡 속을 정도라 하니 일반인이 이를 구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무엇보다도 공인된 장소에서 보증서와 함께 작품을 구매하는 게 가짜 그림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그림을 곁에 두고 감상하겠다는 편안한 마음이 뒷받침될 때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조언. 일상생활에서 미술품이 가장 편안한 향유 대상이 될 때 미술품 투자로서 투자 가치로서도 극대화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동과 재테크 두 가지 매력을 지닌 미술품 투자. 아름답게 그리고 실속 있게 누려보자. 지금 여름방학이 한창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 이 방학 동안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키를 쏙쏙 키우는 것인데요. 잘 먹기, 운동하기, 성장 클리닉. 키 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연 뭘까요? 키가 곧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시대. 이에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키를 1cm라도 더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특히 여름철은 더운 날씨로 입맛이 떨어지거나 잦은 탄산음료 섭취 등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증가. 그 어느 때보다 관리가 필요한 계절이다. 키번호가 앞번호다 보니까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겨워했고 2차 성장이 나타나면 여자아이들은 키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죠. 내 아이, 키 콤플렉스 없이 한 뼘 더 크게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채건.
또래보다 작은 건이의 키는 120cm. 8살 평균 키인 124cm에 못 미치는 키다. 반에서 키 번호로는 앞에서 3번째. 작은 키 때문에 유치원생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밖에 나가면은 건이 몇 살로 봐요? 7살로. 7살이라고 하면은 건이 어때요, 기분? 묘해요. 엄마는 건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차차 크겠지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 키 때문에 고민이라는 건이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마 남자아이들끼리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본인이 집에 와서 키 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놀랐죠.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한 달 전부터는 성장 클리닉도 다니고 있다. 이처럼 키에 대한 관심은 성장 클리닉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현재 성장 클리닉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 원대. 특히 방학 시즌엔 많은 사람들이 성장 클리닉을 찾는다는데 평소보다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많아지고 있고요. 과연 부모들은 내 아이의 키가 얼마나 크기를 바라고 있을까? 남자들은 180은 돼야 된다고 170 정도 여자아이랑 가보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가 바라는 키는 남자는 180cm, 여자는 170cm로 우리나라 평균 신장보다 남자는 6cm, 여자는 무려 9cm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남자는 17살, 여자는 15살 정도. 사춘기부터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20에서 25cm 정도 큰다. 하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성장기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키 차이가 나는데 타고난 키보다 더 크려면 현재 성장 상태가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래보다 키가 작아 고민인 건이의 성장 상태는 어떨까? 먼저 정확한 키와 몸무게부터 확인한 후 아이의 평소 식생활 분석과 뇌파 검사, 모발 검사, 근력 검사 등 10개의 검사를 통해 건이의 영양 상태와 성장 속도를 알아보았다.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보통 1년에 4cm 이상 크는 게 정상이다. 저신장의 기준은 100명을 키 순서대로 세웠을 때 앞에서 1, 2, 3번에 해당하는, 건이는 지금 10번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신장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조금 성장 속도가 더딘. 저신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자세 때문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꾸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키보다 실제로 됐을 때 키가 작을 수 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피로가 쌓이고 잠을 깊게 못 자는 것도 키 성장 방해 요소 중 하나. 낮에 조금 과활동형이거나 아이가 조금 긴장형이고 예민한 친구들은 밤에 깊게 숙면을 잘 못 취하는 편이에요. 특히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키 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추가 들어간 불고기와 계란말이 등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밥상. 옳지, 잘 먹네. 잘 먹는가 싶더니 이내 딴청 부리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특히 채소는 잘 먹지 않는 건이. 한 번만 먹어볼까? 아니야, 알았어, 안 줄게. 다 부추 빠져라. 먹어. 조금이라도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일일이 채소를 빼줘보지만 이거 별로 먹어. 그것만 먹고 싶어? 그만 먹고 싶어? 응. 그럼 그거 먹고 그만 먹을 때야? 근데 엄마가 준 건 다 먹어야 되는데. 결국 한 그릇도 채 먹지 못한다. 꼭 이렇게 남겨요. 야채라는 야채는 다 싫어하고 특히 녹황색 채소 잘 안 먹어요. 골고루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먹어야 말이죠. 대신 군것질을 좋아해 과자나 젤리, 시원한 아이스크림 등을 자주 먹는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종류는 이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첨가물이 몸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성장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소모가 많아집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전봇대라는 별명을 가진 준호의 키는 186cm. 성인 평균 키보다 훨씬 크다. 밖에 나가면 대학생으로 오해받을 정도. 저는 버스 같은 데나 지하철 같은 데서요. 어린이 카드 같은 거 내는데 막 어린이가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한때 키가 크지 않아 걱정했던 적도 있다고 한다. 원래 편식했었을 때는요. 고기 종류, 지방 같은 게 많이 섭취돼가지고요. 살이 좀 많이 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니던 수영을 그만둔 준호.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활동량이 줄자 살이 찌기 시작했다. 급기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몸무게가 80kg을 넘었고 불어나는 몸무게와 달리 키는 1년 내내 거의 크지 않았다. 그때는 사실은 배가 많이 나오고 남자아이지만 가슴도 좀 나온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뚱뚱해지면 다리와 허리의 근력이 약해져 성장도를 떨어뜨리며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키가 크는 걸 방해한다. 그랬던 준호의 키가 농구를 시작하면서 다시 커졌다. 운동으로 살이 빠지면서 1년 반 만에 키가 20cm나 큰 것이다. 과연 키 크는데 운동이 도움이 됐을까? 적절한 운동을 함으로써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겠으며 줄넘기나 농구 등 점프를 하고 내딛는 과정에서 성장판이 자극되는 운동이 좋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키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잠도 키 크는데 영향을 미친다. 성장 호르몬은 잠들고 난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는 게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획일적으로 몇 시에 잔다 그래서 몇 시에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졸리면 자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서 모델이 되는 것이 꿈인 초등학교 3학년 예진이. 현재 키는 144cm로 또래 평균 키인 134cm보다 10cm 더 크다. 넌 키 커서 정말 좋겠다. 넌 남자애들이 대들지 않아서 좋겠다. 이렇게 키 커가지고. 친구보다 큰 키의 비결을 예진이는 식습관으로 꼽았다. 잡곡밥, 채소, 달걀 등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매 끼 챙겨 먹고 있다. 특히 채소를 즐겨 먹는데 버섯이 제 입맛에 맞아요. 편식을 하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 키가 크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건 불가능한 일. 조금씩 변화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식이 심한 아이의 식습관을 고치는 첫 번째 단계는 식재료의 흥미 갖기. 싫어하는 음식에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재료의 맛 느끼기. 키 크는데 좋으니 먹어야 한다는 강요보다는 놀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맛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는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싫어하는 재료를 좋아하는 조리법으로 만들어주기. 이때 중요한 건 아이가 직접 요리를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요리를 할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모양, 솔직히 저희는 간질만 나지만 아이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싫어하는 채소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더니 식기도 전에 먹을 태세까지 갖춘 건이. 평소엔 먹지 않던 가지며 버섯, 양파 등의 채소를 깨끗하게 비웠다.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편식을 고칠 수 있다. 다음에 엄마랑 또 할까? 우리 둘이 약속.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사소한 생활 습관만 고쳐도 내 아이 키 쑥쑥 자랄 수 있다. 몇 년째 인기리에 상연 중인 연극 두 여자. 지난해 무려 15만 명의 관객이 찾았다는데 특히 여름철에 더욱 인기가 있다고 한다. 무섭긴 한데 제일 여름에 보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오싹한 느낌으로 잠시 더위를 잊으려고요.
분장의 한창인 배우들. 이들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 관객들이 이 작품을 보고 놀래고 또 식은땀도 흘리고 비명도 지르고 심지어는 울고 나가시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공연의 목표예요. 공포 연극인 만큼 분장과 효과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서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무대 뒤에서 기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드디어 시작된 연극. 관객들은 점점 몰입해가기 시작한다. 이 연극의 특징은 중간중간 암전이 반복된다는 것. 극이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관객들의 반응도 한층 고조된다. 여기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음향 효과가 더해져 관객들의 공포감은 극대화된다. 공포 연극 처음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무섭고 음향 효과 이게 더 실감나게 나와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배우와 관객이 같이 호흡하는 공포 연극.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공포를 주고 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경기도 화성의 한 마을. 버려진 흉가 앞에 사람들 몇몇이 모여있다. 공포를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 흉가 체험 동호회다. 여름이 거의 80% 정도죠. 아무래도 옥삭한 거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 체험에는 특별한 사람이 참여한다. 혹시 모를 기이한 현상에 대비해 이른바 퇴마사가 함께하는 것. 자정이 다가오자 폐허가 된 집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컴컴한 실내에서 자신이 가진 조명 하나에 의지해 곳곳을 둘러본다. 무섭진 않으세요, 선생님? 아니, 덥고 하는데 심장 쿵쿵쿵쿵 뛰긴 하는데요. 많이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좀 식은땀이 나는데요. 공포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집안 곳곳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게 기본. 이게 예전에 살았던 분 수첩인 것 같아요. 사진도 있는 거 보니까. 다음은 여성 회원 차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이곳저곳 대담하게 살피던 중 갑자기 들리는 소리. 거기 뭐지? 왜 이렇게 무섭지? 잠시 후 퇴마사와 함께 집을 둘러보는 회원들. 등골이 서늘하다 못해 오싹해지는 공포. 한여름밤 무더위도 어느새 날아가 버렸다. 큰 방에 시원했는데 마침 그 방에 그 할머니 귀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게 되면 피부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하고 털이 약간 조금 쓰는 방향, 그런 성향을 나타내서 약간 그 오싹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가게들이 즐비한 건물의 한켠에 특별한 분장을 하는 사람들. 얼굴을 온통 새하얗게 칠하고 눈 주변을 시꺼멓게 만드는 남자. 또한 붉은색 렌즈를 끼고 눈을 감았다 뜨면 바로 이렇게 변신. 시원한 여름을 좀 보내고 싶어서 공포나 이런 귀신을 배달해드리는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30여 분의 작업 끝에 탄생한 귀신들이 향하는 곳은 한 카페다. 귀신과 마주한 주인공. 이제부터 반전 이벤트가 시작된다. 좋아하는 사람 배울 수만 하는 바보 같은. 좀비 기타리스트의 등장으로 어색한 분위기가 즐겁게 바뀌고 오싹하면서도 재미있는 귀신들의 생일 축하 이벤트. 굉장히 놀랐는데 놀란 건 놀란 거고 되게 재밌었어요. 젊은이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서울의 인사동. 이곳에도 특별한 공포 체험 공간이 있다. 여름철 특수를 노리고 건물 2개 층을 3D 체험 공간과 테마파크로 꾸며놓은 것. 도심 속의 그 놀이 공간이랄까 문화체험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데이트족 위주로 많이 방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펼쳐지는 귀신의 깜짝 이벤트. 입장객들은 3D 안경을 받아들고 입장한다. 잠시 후 들리는 여성 입장객들의 비명소리.
조금만 방심해도 분장한 귀신들이 입장객들을 놀라게 한다. 내 다리 만졌다고! 시커먼 옷을 입고 가면을 쓴 직원들. 귀신 분장을 할 때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 속살 같은 게 보이면 아무래도 신비감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최대한 신발 같은 것도 최대한 살이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분장한 귀신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해주니 공포 효과 만점. 아이도 어른도 무섭긴 마찬가지. 땀 쏙 들어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장마가 끝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여름. 다양한 공포들과 만나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 네, 오늘 경제 매거진 M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